국민의 절반이 가입되어 있다는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유출된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들이 싱가포르로 흘러간 흔적이 발견되었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얘기입니다. 이 데이터들이 싱가포르로 넘어간 흔적이 있다. SK텔레콤의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사고 강력 제재할 방침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다음이요. 문제는 개인정보위원장도 얘기했던 그 싱가포르까지 유출된 우리 국민들, 절반에 가까운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들이 다크웹이라는 음성적인 웹 공간 통해서 돈을 주고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답니다. 한 언론사가 국내 유명 정보보안 업체인 알레베 전문가들과 함께 그 다크웹에 들어가 봤대요. 그랬더니 한국인 개인정보 구하고 싶다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아이디, 비번, 이름, 휴대폰 번호, 생년월일, 성별 이런 데이터 건당 1,000원 받겠다. 최소 주문 1,000건. 그리고 100만 원을 비트코인으로 입금하면 파일 보내주겠다. 거래 방법은 비트코인이다. 다음이요. 여권 구하고 싶다고 했더니 한국 돈으로 지금 153만 원 주면은 여권 정보 준다는 겁니다. 심지어 사본 내장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맞다. 샘플까지 보내주고. 신용카드 정보는 2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변호사님, 이거 지금 큰일인데요. 네, 심각한 수준입니다. 일반적인 절도 사건 생각해 보면은요, 내가 휴대폰을 잃어버렸다,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다 하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정확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내가 도대체 뭘 도둑맞은 것인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전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크웹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개인정보는 다른 나라 국민들의 정보보다도 좀 더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한국인들이 어떤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된 그런 국가에 살다 보니까 휴대폰이나 정보를 통해서 갖고 있는 그 양이라던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실제로 이제 그 거래 내역들을 보면 한국인의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의 전화번호라던가 주민번호, 여권번호 이런 부분들이 다른 나라 국민들, 미국 국민들보다도 미국인보다 더 높게 거래가 되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지금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야 될 만한 부분은요. 정보라는 것은 쉽게 결합이 가능합니다. 지금 어떤 정보가 정확히 유출된 것인지도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고 언제 추가로 피해가 있을지도 확인이 어려운데 다른 정보들과 결합이 된다면 정말 말 그대로 나에 대한 모든 정보가 유출이 될 그런 가능성까지 있는 거 아니냐 공포심만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지금 정부 당국과 그리고 SKT에서는 어떤 정보가 실제로 유출 가능성이 있거나 흔적이 남았는지 어디까지 국민들이 이 유출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다거나 추가적으로 보완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인지 좀 정확히 알릴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충격적입니다. 한국인의 개인정보는 미국인의 개인정보보다 훨씬 비싼 값에 팔린다. 왜냐? 한국이 디지털 강국이기 때문에 이 디지털 강국에 한국망에 연결된 들어가려면 개인정보들, 이 개인정보 활용도가 높다는 겁니다. 그 활용도는 아마 범죄에 또 해당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죠. 참 심각한 상황이군요. 이번 SK 해킹으로 국민 절반에 가까운 개인정보가 유출됐어요. 심지어는 이게 어떻게 악용될지도 모르는 유심 정보가 유출된 거라 더 피해가 앞으로 벌어질 피해가 더 큰데 최 변호사님. 보니까 이 배후가 아직 밝혀지는 것도 문제예요. 배후가. 아직 단정은 못합니다만 뭐라고 하냐면 국가정보 차원에서 지원받은 조직이 이번 해킹 사태의 주범일 수 있다. 국가의 지원을 받는 조직. 그러니까 중국, 북한. 그러면 북한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의 정보가 넘어갈 수 있다. 이거 정말 심각한 일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하는 것이 그 개인정보 전문가들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은 지금 역추적해서 지금 그 근원이 어딘가를 추적해 오는데 중국과 중국 접경에 있는 IP를 통해 가지고 우회해서 한국의 이 SKT에 지금 악성 코드를 심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기존의 그 어떤 그 이와 같이 개인 정보를 털어갖는 것을 보면은 그와 루트가 북한에서 디도스 공격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개인 정보를 빼갔던 그 루트와 굉장히 유사하다. 그러한 점에 비추어서 최종적인
어떤 이 배우는 북한 정부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조직, 어떻게 그 나자루스라든가 뭐 여러 그 조직이 있는데 그 부분은 경찰의 조사, 그리고 국정원의 조사, 그리고 또 SKT를 비롯한 민간 기업 합동 조사를 해서 군원을 발본색원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좀 전에 지금 뭐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SKT는 기본 입장이 그겁니다. 유심이 유출됐지만 휴대폰 단말기에 고유 번호가 있는데 그 부분이 그 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더 이상의 피해를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2차 피해는 복제폰이 아니라도 다양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원인을 밝히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를 대책을 세우는 것, 지금으로서는 아주 필수불가이라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이번 해킹 사태에 대해서 최태원 SK 회장이 직접 고개 숙여 사과를 했습니다만 이용자들 1,000명 정도가 오늘 집단 소송도 지금 예고하고 있죠. 만나보시죠. 최근 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분들과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SK그룹을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저희한테 중요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좀 더 깨닫고 회사 전반, 그룹 전반이 나서서 이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또 했습니다. 본 사건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습니다. SK텔레콤은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서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국민 신뢰의 문제이자 기업의 기본 책무입니다. 변호사님, 지금 SK 상대로 집단 소송이 이제 들어갔고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도 강력하게 지금 제재하겠다, SK텔레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SK텔레콤의 대처가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그렇습니다. 사실 초기 대응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신고를 하는 부분도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소 늦게 신고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은 비판을 받은 바가 있고요. 이후에 이 상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 짚고 넘어갈 만한 부분은 지금 SKT와 정부가 합동으로 조사를 진행을 하면서 최대한 방화벽을 치고 있고 유심 보호 서비스라던가 추가적인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한 최선의 보호막은 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은 거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고학수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어떤 침투가 있었고 그 악성 코드의 침투는 3년 전부터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예. 그 기간 동안 발견을 하지 못한 책임이라던가 이런 방화벽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어떤 보안상의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은 행정적으로 형사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 소비자들의 불안감, 물론 근거 없는 불안감만을 계속 만들 수는 없겠지만 그 근거 없는 불안감이라고만 볼 수 없는 것이 무엇이 유출이 되었다고는 하는데 어떤 정보인지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감을 갖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000명 정도의 이용자가 1인당 100만 원을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밝히고 있는데 사실 이 정보보안과 관련된 손해배상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피해가 있는지 사실상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답답한 마음만을 갖고 있거든요. 이 소비자들에 대한 정확한 어떤 정보에 대한 설명 그리고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배상할 만한 어떤 다른 보상안 이런 부분들이 SK 측에서 반드시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